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1인 미디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간호사 출신의 크리에이터 이나윤 씨입니다. 간호사 출신으로 간호사와 병동, 환자와 관련된 얘기로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니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간호사들은 3교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해도 인수인계는 잘했는지 실수한 건 없는지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나윤 씨는 마음 편히 푹 잘 쉬고 병원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간호사들의 행복한 간호 생활을 돕고 싶다는 크리에이터 이나윤 씨 지금 만나봅니다. 간호사 출신 크리에이터 이나윤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간호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 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저도 지금 콘텐츠를 좀 찾아보다가 되게 재밌으시더라고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근데 직접 제 앞에 앉아 계시니까 막 웃음이 나오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간호사셨죠? 네, 맞습니다. 5년차 간호사까지 근무를 하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예요. 아, 지금은 이제 간호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고 계신. 맞아요. 네, 채널 이름이 오픈은 쉬는 날이에요.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그러니까 간호사들한테 쉬는 날이잖아요, 오프가.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오픈은 쉬는 날이니까 또 제 활동명이 지금은 이나윤으로 소개가 됐지만 보통 오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다 좋아해달라는 뜻으로. 네, 또 다 네. 기다려지고 네. 되게 설레는 오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오프라고 이름을 지었고 네. 또 쉬는 날 아무 걱정 없이 막 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네. 특히 간호사들은 더 그렇거든요. 간호사들 쉬는 날 쉬어야죠. 근데 이게 교대 근무다 보니까 내가 일을 못 끝내면 그 다음번한테 그 일이 가요. 그래서 일이 끝났는데 나 뭐 안 했지? 찝찝한 마음도 있고 네, 또 네. 일도 워낙에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환자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간호사만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 근무도 걱정되고 일도 많고 해서 좀 쉽지 않아요. 쉬는 게 맘 편히. 그래서 네. 오픈은 진짜 말 그대로 쉬는 날이다 얘들아. 그래서 네. 좀 잘 쉬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쉬는 날 그냥 누워서 폰 보는 것도 불안해 하지 말고 네. 내 영상도 재밌게 보고 이렇게 푹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채널 네. 이름을 오픈은 쉬는 날이라고 정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참 재밌게 꾸미셨는데 혼자서 다 하는 거죠. 네, 보니까 맞아요. 환자도 했다가 무슨 뭐 의사도 했다가 뭐 이 사람 저 사람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병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감될 만한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제가 신규도 해봤고 3년 차도 해봤고 5년 차도 해봤으니까 예. 그때의 특징을 좀 살려서 캐릭터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 혼자 구상하고 편집하고 대본도 쓰고 다 혼자 하고 있습니다.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다. 네, 삼각대로 그냥 넣고 촬영하고 있어요. 혼자 한 번 찍었다가 환자 모습 찍었다가 다시 분장하고 또 간호사 찍었다가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대본을 한 30화 정도를 미리 쫙 적어놓고 배역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쭉 에피소드 1부터 30까지 쭉 찍고 네. 그다음에 또 분장해서 그렇죠. 찍고. 그렇게 해야지.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바꿀 수는 네, 없으니까. 맞아요. 아유, 그 간호사분들이 이 얘기 보면서 굉장히 공감한다는 반응 들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공감해 주시고 제가 콘텐츠를 만들 때 목표로 했던 게 그런 부분이라서 제 영상을 보고 힘을 얻어서 간호사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촬영장 보면은 실제 병원도 나오던데 병원에서 찍으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 협조가 됩니까? 지금 간호사 아닌데? 너무 감사하게도 연락이 오세요. 저희 병원이랑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진짜 해가지고. 이제 인기 이 채널이 됐군요. 간호계에서 그래서 거기서 그냥 출처로 자기 병원 이름 남겨주고 여기서 촬영해 줄 수 있겠냐 이런 연락도 많이 받기는 해가지고 장소 협찬까지 들어오는군요. 네, 맞아요. 병원에서도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까지 제작한 콘텐츠 중에서 제일 반응이 뜨거웠던 영상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SNS 채널이 4개 정도 있는데 그거에 다 올리거든요. 다 올리면 그 조회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터지는 게 그 계정마다 다르더라고요. 채널마다. 네네. 근데 신입 선생님한테 주사를 맞기 싫어하는 환자분 에피소드거든요. 아, 저 이거 뭔지 환자 입장에서 알아요. 이거 정맥주사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한 번에 혈관을 못 찾으면 막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신입 아니야? 좀 경력 있는 분이 와서 해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럼요. 너무 많죠. 그래서 이해도 되죠. 근데 간호사도 이해가 되고 환자도 이해되는 에피소드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또 그것도 저 재밌게 봤어요. 아주 뭐. 이것도 엄청나게 조회수를 기록했던데 뭐랄까 그 애매한 상황. 그렇죠. 이게 어떤 에피소드였죠? 이게 그러니까 미드나잇 MPO라고 자정금식이라는 게 이게 있어요. 자정금식. 그러면 12시부터 금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수술 때문이라든지 뭐 검사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보통 이제 간호사가 생각하는 자정금식이라고 하면 뭐 저녁 원래 먹던 만큼 먹고 네. 금식하세요인데 네.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12시까지니까 11시 59분까지 엄청 과식을 막 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자정부터 금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원래 그 이후에 뭐 드셨다면 주치의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12시는 안 넘었는데 너무 과식하시면 좀 애매한데 라고 했던 것도 지금 조회수가 거의 1000만에 다 날랐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게 또 환자도 그거 안 되는 거였어? 예, 이러고 간호사도 좀 애매한데 이렇게 해서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다음날 건강검진을 할 때 밤 9시부터 금식하라 그러면 8시 한 40분, 50분까지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괜찮거든요. 근데 노인분들은 소화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과식하면 소화가 더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건강검진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 수술 같은 거 하면은 흡인의 위험성이 있어요. 음식물이 남아있다면. 그래서 좀 주의해서 내 건강을 위한 거니까 네. 잘 지켜주시기. 여유 있게 금식하시라. 무슨 데드라인 맞추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맞아요. 아까 정맥주사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네. 우리 신입 후배 간호사한테 내 팔에 주사 한번 내놔라 이렇게 팔을 내주신 적도 있다고. 저는 일단 들어오면 저한테 해보라고 해요. 근데 보통 그런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그러니까 신입들을 싫어하시는데 주사를 맞는 걸 환자분들이 좀 꺼려하시잖아요. 네. 근데 연습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한 사람한테 놓지 말라고 하니까 관찰만 해봤고. 그러니까 처음 주사 놓을 때 되게 떨릴 것 같아요. 그럼요. 그 기억이 나세요? 네. 성공했어요. 잘 한 번에? 저는 잘 했는데. 이래서 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저는 잘하긴 했는데. 그래도 무지무지 떨렸던 그 경험 때문에 신입 후배들한테 이렇게 팔을 내어주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것도 주사 굵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24게이지 제일 얇은 거는 잘 했는데 굵은 거는 수술용 바늘 이런 건 두꺼워서 더 어렵거든요.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건 환자분들이 더 불만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뭐 주변에 친구한테 밥 사주면서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서 저는 신규들이 들어오면 전 주사를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연습해봐라 하면서 저한테 연습하면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줄 수 있잖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주사가 별로 안 무서워요. 덕분에. 타고나셨나 봐요. 그러네요. 네. 우리 이나윤 씨가 본 영상에 보니까 무표정으로 막 초집중해서 이러다가 환자나 보호자 오면 얼굴이 확 변해갖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인데 이런 것들도 간호사들이 공감 많이 하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좀 애매하게 그런 건데 저희는 활짝 웃을 수는 또 없어요. 활짝 웃으면 우리 아버지가 아픈데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또 막 웃기도 부담스럽군요. 맞아요. 적당한 친절함과 미소 이런 게 있는 거라 가지고 이거 육체적 노동으로도 힘든데 그런 부분까지 좀 챙기려는 게 힘들기는 하겠지만 저는 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를 대할 때 예의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도 너무 화난 표정으로 있으면은 못 물어봐요. 물어보러 갔다가 무서운 표정이면은 그냥 쭈삣쭈삣하다가
이게 무서운 표정이 아니고 돌아온다니까요. 집중하는 표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신입은 아무래도 뭐 의사든 간호사든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병원은 좀 특수하니까 굉장히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야단을 막 세게 맞더라고요. 예. 그럼 또 주눅 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 컨텐츠에 보면은 주눅 든 신입 간호사를 위로하는 법도 이렇게 나오던데 실제로 어떤 위로가 좀 도움이 많이 되시던가요? 아무래도 이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없겠지만 간호사 같은 경우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네. 긴장도도 많고 내가 실수한 게 큰 책임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말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좀 더 많이 상처받기도 하고 또 이게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그 정신적으로도 그런 긴장감 속에 사니까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남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만 제 자신을 잘 돌보지 않는 일이 간호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긴장되고 이랬던 것들이 다 모든 간호사들이 그랬다. 너만 그런 거 아니다. 그런 불안감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네. 쪽의 위로가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네, 네. 실수해도 괜찮다. 조금 더 내려놔도 돼. 이렇게 말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 신규 때도 저기 잘해 보이는 저 5년차 선생님도 너 때 다 그랬어. 너가 더 잘해. 이런 식으로 말해준 게 네. 오히려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움이 됐고 그래서 그 영상 속에서도 그런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간호사가 됐어요? 간호사는 생전 생각해 본 적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네. 학창 시절에는 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렇다게 막 꿈이다 할 만한 게 없었어서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저희 담임 선생님도 너 그냥 간호학과 가라 해서 엄마도 좋아하시고 네. 사실은 안정적인 직업이기도 하고 이렇게 네. 해서 갔던 거지 솔직히 말하면 간호사를 꿈꿔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막상 간호사가 되고 보니까 어떻든가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같은가요? 좀 다르던가요? 생각도 안 해봤지만 힘든 일이구나. 는데 그만큼 엄청 뿌듯하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이랬던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학병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그냥 퇴사했었다면서요. 처음에. 맞아요. 맨 처음에.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는 어렸죠. 24살인가 5살인가 이랬을 때인데 네.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 당연히 한 달 만에 그만뒀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이면은 못하는 게 당연한 시기잖아요. 어떤 네. 일이든. 일은 그래도 3개월, 1년은 해봐야 되는데 그 못하는 시기를 병원이 기다려줄 그게 안 돼요. 시스템이. 네. 제가 한 달 동안 프리셉터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프리셉터라고 하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다음에 바로 독립을 해서 제 환자를 봤어야 됐어요. 내가 1인분을 못하는데 그 환자분들을 봐야 되는 불안감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1인분을 못하면 뒤에 선생님들한테 그 일이 다 가고 이게 심적 부담감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원래 나이트 근무, 밤 근무를 하면 뭐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라고 하면 신규 선생님들은 한 막 8시부터 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미리. 네, 2시간 미리 가서 모르니까 뭐 공부도 하고 8시에 가서 그때 제가 일화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10시부터 7시 근무인데 8시에 가서 미리 하고 퇴근도 늦어져요. 일이 느리니까. 네. 그럼 한 12시까지 제가 남아 있었어요. 네. 7시 퇴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가 8시간 뒤에 밤 근무였는데 이제 가서 씻고 하면 언제 잘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상간에 가는 저를 붙잡고 선생님이 너 이거 숙제 오늘까지 해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잠은 언제 자고? 그쵸. 그래서 네. 가서 숙제하고 자지 말고 그냥 바로 와야 되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왜 이렇게까지 내가 뭐 상처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때는 좀 이해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간호사들이 사실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뭐 한동안 그 사회 뉴스에 뭐 태움이라는 소위 그 문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어떤 게 문제인가요? 왜 이렇게 간호사들이 힘든 걸까요? 예. 이게 비단 이제 한 명의 문제는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의료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괴롭힘이 완전히 지금 사라지지 않았고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저도 간호사로 일하면서 직접 그 분위기를 목격하기도 했고 또 그 안에서 많이 고민을 한 적도 있잖아요. 앞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제가 경험자로서 전하고 싶은 건 그게 내 잘못이 아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면서 스스로 자책을 하기가 쉬운데 네. 절대 그렇지 않고 그거는 상대의 문제고 그런 환경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 그 OECD 평균보다도 환자 대비 간호사 수가 훨씬 적거든요. 네. 실제로 한 명이 돌보는 환자 수가 2배 가까이 많아요. 그래서 네. 기본 업무도 벅찬 상황에서 이제 신입 교육까지 책임져야 되고 잘못되면 그 책임까지 져야 되니까 서로 여유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태움이 나쁘다 수준으로 끝날 게 아니고 네. 시스템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력 기준이랑 교육 시스템 보상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 악순환이 절대 간호사들 사이에서만 우리끼리 좀 힘내보자로는 끝낼 수 없는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간호사에 관련된 뭐 그런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간호사들 또 환자들을 잘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만들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간호사로 일할 때는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저는 사실은 좋았던 기억이 더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떠올리기 조금 힘들긴 했는데. 네. 그래서 근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지만 환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질 때, 그러니까 환자를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 오는 무력감도 있었고 작은 실수도 생명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 긴장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도 되게 큰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환자 바로 옆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간호사가. 그래서 간호사만큼 막 여러 부서랑 연락하는 직업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완전히 그 중심에서 모든 부서에 다 맞아요.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입원부터 퇴원까지 그 중간중간 다 원무과, 뭐 물리치료과 다 저희랑 연락을 하거든요. 막 밥 먹는 것도 다 저랑 연락하고 하니까 당연히 부서 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도 바쁜데 이걸 지금 해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트러블이 잦다는 점, 그것도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 뭐 첫 병원은 한 달 만에 그만뒀지만 이제 종합병원 들어가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데 그때 맞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때는 어쨌든 저도 성인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그냥 다음 병원에 들어갔어요. 여기서도 내가 못 버티면은 간호사 내가 안 맞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근무를 잘 했고요. 근데 그게 뭐 다 안 혼났다는 것도 아니고 안 힘들었다는 것도 아닌데 그게 제가 좀 납득이 될 수 있는 수준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 대학병원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병원에서는 힘들었지만 그 당연히 무서운 선생님도 계시고 했지만 납득이 되는 수준이었고 또 저 스스로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퇴근하면은 간호 일지를 썼어요. 혼자서 따로. 네네. 네. 그래서 그날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내가 잘한 거랑 못한 거랑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들을 갔다 와서 바로 이렇게 적고 또 못한 것만 적으면 안 되거든요. 잘한 네. 점도 적어야 자괴감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잘한 점은 파란색으로 적고 못한 건 빨간색 그리고 공부 필요한 건 초록색 이런 식으로 매일 적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게 일이 익숙해지면서 빨간색이 적어지고 파란색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또 되게 뿌듯했었어요. 네. 코로나 때는 또 대구로 의료봉사도 갔다 오고 거기서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엄마는 되게 걱정 많이 하셨죠. 그때 뭐 코로나 한참 심할 때 대구 병원 간다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병원 대표로 대구로 파견을 갔던 거였는데 네. 엄마는 굳이 네가 왜 가야 되냐. 너가 뭐 수쌤도 아니고 뭣도 아니면서 너가 왜 가. 막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배웠던 것들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됐나요? 그럼요. 네. 그때는 코로나라는 거 우리가 다 처음 겪었던 거니까 사실은 대책이 그렇게 빨리 강구가 되지 않아서 완벽한 청결존, 오염존 구분 없이 비닐로 이렇게 나눠놓고 네.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약을 쓰는지 뭐 새로운 치료제도 개발이 되고 하는 것도 다 지켜봤고 그러고 나서 저희 원래 다니던 병원이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됐었어요. 네. 그때는 옮기고 나서는 제가 쓴 간호 일지를 토동해서 많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했고 저도 도움을 많이 드렸었죠. 그렇군요. 예. 이렇게 열심히 그 간호사로서 또 일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또 우리 이나윤 씨가 굉장히 그 주목받았던 거는 이제 글 쓰는 간호사로 열심히 또 기록을 쓰고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코로나 때는 다 못 나갔잖아요. 예. 다 집에 있고 줌으로 강의 듣고 이랬는데 저 심지어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니까 아예 못 나갔어요. 집에도 못 갔거든요. 네. 그래서 기숙사 병원 이것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채워보고자 기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 그게 글로서가 아니고 영상으로서도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로 상도 많이 받았죠. 그때 한참 뭐 보건복지부에서도 상을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쓰다가 콘텐츠를 쓰다가 맞아요. 콘텐츠를 만들다가 이제 완전히 이 일에 전념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도 간호사 그만두기 되게 고민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때 딱 타이밍이 교육 전담 간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어요. 네. 제가 누구 가르쳐 주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으니 좋은 그거였는데 영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영상 올린 게 조회수가 50만 회가 넘었어요. 와, 50만 명이 내 영상을 봤어? 막 기분이 짜릿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출근하고 이제 퇴근하고 영상 편집만 했어요. 밤새 영상 편집하고 다음날 출근을 해도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영상이 너무 재밌어서 이 교육 전담 간호사를 할 것인지 이 영상을 좀 더 배워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영상 제작 쪽에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그동안 제작한 간호사 관련 콘텐츠에 많은 분들이 또 공감도 해 주시지만 조금 안 좋은 소리도 들을 때도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의외로 악플이 좀 많이 안 달리는 유튜버거든요. 네, 되게 인상이 밝아서 그런 것 같아요. 코믹 연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던데. 맞아요. 예. 근데 그런 악플은 달려요. 이제 간호사를 욕하는 댓글들은 좀 달리거든요. 그러면 너무 속상해요. 나 때문에 간호사가 안 먹어도 되는 욕을 먹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삭제를 하거든요. 네네. 사실 이제 간호사들 사이에서 이나윤 씨가 뭐 임상은 하지 않지만 간호사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 되셨어요. 간호사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 많이 하나 봐요. 맞아요. 어떤 고민들 할까요? 간호계에서 지금 가장 크게 이야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허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한참 일할 사람들이 다 없는 거예요. 나가버리고. 네. 그만두고. 네. 지금 그래서 제가 다니던 병원도 신입 간호사가 더 많은 거죠. 많고 중간은 없고 고연차만 남아있고 그래서 가장 이게 중간층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 잘하고 그 간호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자부심 있게 일하던 사람들도 이 사회적 인식이랑 처우 문제 때문에 점점 임상을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많아요. 어차피 간호사 할 거라면 나를 존중해주고 보상도 더 나은 해외에서 해야겠다. 해외로 간다. 네. 우리나라 간호 인력 수준이 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그럼요. 높죠. 네. 엄청 높은데 여기선 그런 대우가 안 되니까 미국 간호사, 호주 간호사로 특히 많이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간호 인력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계속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간호사를. 근데 역으로 수입하는 단계가 언젠간 온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 이 정도의 인식이라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좀 많이 개선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행복한 간호사 생활을 돕고 싶다. 이게 또 이나윤 씨의 꿈이라고 하는데 행복한 간호사란 어떤 걸까요? 행복한 간호사는 현재로서는 조금 비현실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간호사가 온전히 간호 일만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은 환자 돌보는 것 외에도 행정 업무, 각 부서 조율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호랑 직접 상관없는 일까지 맡는 경우도 많고요. 또 간호보다 내가 이제 누구한테 임계를 줘야 되는지 또 무서운 선생님들이 있으면 누구한테
인계를 받을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정작 환자 곁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간호사는 사실은 간호사의 행복이라면 그런 순간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보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환자와 깊이 연결됐을 때 느끼는 보람이 가장 크니까 그래서 간호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결국 네. 간호사도 환자까지도 더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 싶고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야나 좀 비슷비슷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교사 분들을 그렇죠. 만나 뵈도 교육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이나윤 씨가 앞으로 만들고 싶은 컨텐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콘텐츠 제작을 하려고 했을 때 제 콘텐츠를 보고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제 콘텐츠 안에서는 좀 다들 행복하고 간호사로서 공감되고 위로받고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시작했고 그래서 뭔가 좀 자극적이라던가 조회수를 끌만한 게 보이는 콘텐츠라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일이 너무 행복하고 그로 인해서 그런 편지도 받아요. 저의 그런 콘텐츠 때문에 신규 간호사 잘 버텼어요. 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아 내가 정말 잘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은 다른 분들이 찾아주지 않으실 때까지 계속 하고 싶고 네. 또 여전히 저는 간호사를 위한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간호사들의 쉬는 날에 초점을 맞춰서 간호사들이 쉬는 날 잘 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년 1월쯤에 선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SNS에 막 많은 그 컨텐츠들 보면은 재미는 있지만 뭔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은데 우리 이나윤 씨의 컨텐츠는 이렇게 항상 웃음 짓게 하는 좀 건강한 네, 맛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감 가는 간호사와 병동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제작해서 간호사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하면서 행복한 간호사 생활을 돕고 있는 간호사 출신 크리에이터 이나윤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